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캐릭터 그렸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그릴 수 있는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한 선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마 한 선 그리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간단하게 표현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이것도 한 붓 그리기, 한 선 그리기가 맞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한 선으로 그리되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연습이기 때문에 그리는 대상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 그렇게 크지 않은 옆에 두고 보고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봤을 때 테이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테이프를 골라봤습니다. 굳이 작은 물건을 고르는 이유는 최대한 사실 가깝게 그리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작은 물건을 좀 크게 그림으로써 보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 그림 그리기를 위해서 명심하셔야 될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은 선을 떼지 않고 한 선으로 쭉 그리시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부딪혔다거나 아니면은 기침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선을 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엔 내가 선을 뗀 곳에서 이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에 긋기 시작한 그 부분에서 시작해서 쭉 끝까지 완성을 시키시는 게 이 연습 방법의 목표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떼지 않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중간중간 선을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을 떼지 마시고 앞의 규칙과 마찬가지인데 선을 떼지 마시고 그냥 그 내가 그려야 되는 부분까지 쭉 선을 그어 가세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어색한데 망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끝까지 완성을 시키시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멋있게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는 그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리면서 실제로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를 최대한 눈과 이 그림을 최대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형태를 최대한 따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틀리면 망한 건데요, 망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선생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긴 선을 그릴 때 삐뚤빼뚤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삐뚤빼뚤해도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최대한 선을 끊지 않고 가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형태적으로 좀 찌글찌글하거나 잘못되는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갔다가 다시 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리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걸 그리실 때는 되도록이면 눈을 한 곳에다 고정을 시키시는 게 좋겠죠. 내가 눈이 머리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상을 보는 각도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면은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그림은 나오지가 않겠죠. 그림이 좀 시점이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림을 그리실 때 한 선에 고정을 시키시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테이프의 바깥쪽을 하고 나서 가운데로 넘어갔죠. 여기 이어지는 선이 없죠.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선을 넘기시고 그냥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모양이 좀 삐뚤빼뚤합니다. 어떡하죠? 상관없습니다. 모양이 삐뚤빼뚤해도 되니까
중요한 건 끝까지 완성을 시키시는 거. 선생님이 그림 관련된 수업을 몇 번 하면서 누차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을 시키시면 그 다음에 뭐 조금 어긋나고 뭐 삐뚤빼뚤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림의 개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암 같은 경우 표현이 되겠다 하시는 분은 표현하셔도 됩니다만 굳이 명암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좀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그림의 일종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가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이 드로잉의 목표고요. 또 동시에 그림을 어쨌거나 한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게 이 드로잉의 목표입니다.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뭐 선이 삐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안 그려도 되는 선을 그리기도 하고 실수가 많잖아요.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완성을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보기에도 조금 삐뚤빼뚤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선생님도 이 형태를 잡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빼뚤한 부분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두 개씩 정도 요걸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이 형태를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의 각도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각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에 비치는 각도보다는 약간 기울어진 느낌? 이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카메라 화면상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돌렸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드로잉을 강조하는 이유는 드로잉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리시기에 가장 쉬운 그림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그리는 낙서, 교과서 구석에 그리는 낙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드로잉이고요. 어디서나 연필 하나만 있으면, 펜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게 이 드로잉입니다. 또 동시에 드로잉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이지만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도 이 드로잉의 특징이에요. 뭐 취미처럼 일상생활에 하신다면은 굉장히 여기저기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삐뚤빼뚤해도 그 나름대로 느낌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림이나 예술이나는 사실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걸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로잉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동시에 이 드로잉이 모든 그림의 기초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묘사하지 못한다면은 그림을 잘 그리기가 어렵겠죠. 설령 형태가 찌그러지더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바를 표현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 그림을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드로잉을 자주 하시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조금 간단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실제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찌그러져도 괜찮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